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검찰이요, 이 50억 클럽 관련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, 네.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그 머니투데이의 홍 회장, 뭐 이분들에 대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. 근데요,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권순일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일단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지금 지난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이재명 그 상고심 무죄 판결 관련돼서 이걸 기소 대상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요. 검찰이 몇 차례에 걸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대요.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시에 대법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몇 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했는데 계속 기각했다고 그럽니다. 결국 법원의 영장 기각 때문에 당시에 이 그 상고심에서 논의했던 이 논의 과정 네. 이걸 전혀 들여다보질 못했대요. 그러니까요. 네? 그게 핵심입니다. 저게 이제 수사가 지금 50억 클럽이 6명 아닙니까? 오늘까지 해서 이제 두 사람, 김순환 전 검찰총장, 최재경 전 민정수석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네 사람이 사법 처리가 된 겁니다. 근데 1호는 누구였죠? 곽상도 전 민정수석. 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나요? 네.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오늘 이제 기소가 된 건데요. 근데 저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김만배가 8번 방문하고 비타 500 박스 들고 가고 그때 그러면 권순일 방에 가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뭔지.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둘 다 입을 안 여니까 방법이 없어요. 누가 또 녹음을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그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정님이 지적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전원 합의체에서 권순일이 이거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하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고 대선 출마 불가능해지는 거를 이거를 이제 무죄 취지로 판송하기 이제 파기환송하기 위해서는 법리 해석을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심입니다. 그러니까 1심, 2심에서 적용된 법리가 타당했는지 그것만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러려면 당시 전원 합의체 회의록이라든가 또 권순일을 도와줬던 재판 연구관들이 올린 그 검토 의견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지 적극적 거짓말, 소극적 거짓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거를 딱 정밀하게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야로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게 그간의 법원의 어떤 그 판결문을 써오던 그것과 그 비교해 봤을 때는 참 이게 예외적인 뭐였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결국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? 참. 이게 보니까요, 2021년 9월 달에 이제 변호사 입반 혐의로 고발이 됐고, 그 다음에 202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이제 비공개 소환을 했습니다. 그때 검찰이요, 재판연구원 검토 보고서, 그 다음에 등등 위에서 두 차례나 압수영장을 청구를 했대요. 근데 법원이 모두 다 기각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올해 초에도 압수영장을 또 추가로 청구했는데 또 법원에서 또 기각을 했대요. 또 기각.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어쩔 수 없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지금 일단 기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결국 법원이 자기들 지금 보호주의에 빠진 게 아니냐. 저는요 정말 이게 참 황당한 게 뭐냐면 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단호합니다. 네, 단호해요. 근데 자기들, 자기 가족들 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요. 자 보면 이 집단적인 이 자기 대법관이라고 영장을 갖다 그저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안 해줘요.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? 더군다나 이번에 이수견 지금 대법관 뭐 이제 통과돼서 임명이 됐는데 자기 저 어린 애한테는 저 주식 갖다가 막 투자하게 어려서부터 해놔놓고.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법관을 하면서 뭔가 판단을 내리겠어요? 저는 이게 보면 판사들이요, 진짜 뭐 그동안 보시면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,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판사들이 항상 남만 평가해 보잖아요. 남의 문제만 판단을 해 보잖아요. 정작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을 안 느낍니다. 그렇죠.
그게 뭐 국회의원도 비슷하고 그런데 뭐 판사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제 대중의 감시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뭐 하나 그냥 걸리면은 엄청 두들겨 맞잖아요. 네. 근데 판사는 또 그런 것도 없어요. 그래서 그 이 판사 집단이 어떻게 보면 고여 있는 물과 같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.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요. 네. 지금 김명수 6년 이 남겨놓은 그 부정적인 어떤 유산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. 그렇죠. 법원이라는 곳이 개혁을 만약에 할 경우에 가장 개혁의 속도가 더딘 곳이 법원일 거라고 네네. 생각해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구조적으로 이제까지 법원 내부에 뭐 그 기풍이라든가 문화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. 근데 이게 오히려 말이죠. 권순일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좀 협조적이고 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권순일의 그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. 그럼 법원의 명예가 또 땅에 떨어지겠죠. 네. 그 일시적인 건데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. 우리나라가 IMF 그걸 한번 겪고 나서 오히려 더 IT 산업 뭐 육성하고 뭐 하고 그래갖고 더 이제 IT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을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걸 마련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법원에도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좀 충격 요법이 필요한데 근데 저렇게 그냥 권순일 감싸고 둔다. 그건 정말 아니죠. 참 이게 참 개혁의 철옹성 같은 곳이 바로 이제 이게 법원이고 특히 또 이제 저는 법조인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은 참 이 남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참 잘해요.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요 보면 그래도 국민적인 여론을 많이 따져보고 그리고 자기 어떤 피해 볼 건 또 피해 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 김영삼, 김대중 대통령 보면 자기 자녀들 다 구속했지 않았습니까? 네.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참 이게 보면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참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막을 많이 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저는 이번에 권순일 같은 경우에 지금 정말 법원이 이런 방식으로 보호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. 이런 부분을 반드시 경고를 해둡니다. 이거는요, 진짜 국민들이 이거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. 왜 자신들은 완벽하고 자신들은 마치 이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처럼 인식해야 되는 것인지 최대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예? 나중에 진짜 이런 영장 발부한 판사들 이름까지 좀 공개를 해서 이게 뭐 우리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. 이런 걸 자꾸 하면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죠? 네.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좀 찝찝한 기소였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. 재판 거래가 없었는지 네.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낼 것 같습니다.